좀 이제 개별주적으로 봤을 때는 혼조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 저희가 또 장표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쏠리는 그런 종목도 좀 있는 것 네. 같고요. 개별주적으로는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서학개미들의 거래액과 순매수 순위를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. 한 주가 지났으니까요. 여전히 테슬라가 1등인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새는 테슬라보다는 막 레버리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이번에 특히 거래액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좀 테슬라가 15억 달러라는 이 거래액을 이끌면서 가장 1위를 좀 달성을 했지만 순매수에서는 반대로 좀 레버리지가 순위가 높았습니다. 그런데 일단 먼저 거래액을 좀 더 살펴보면은 테슬라와 테슬라 두 배 레버리지가 1위와 2위 거래량 기준 1위와 2위를 달성하며 현재 여전히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, 이제 반대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두 배 레버리지 역시도 이번에 또 각각 5위와 7위를 랭크를 하며 엔비디아 역시도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은 보통 이제 순매수 순위에 주로 들어갔던 이 S&P 500을 추종하는 ETF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거래액에는 보통 좀 더 트레이딩이나 단기 투자의 수요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보통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3위에 랭크됐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. 반대로 이제 팔란티어 이번에 다시 한번 또 120달러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수요가 계속해서 팔란티어에도 몰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순매수를 살펴볼 텐데요. 순매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슬라 두 배 레버리지가 오히려 테슬라 본주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순매수 금액을 달성하며 압도적인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. 특히나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테슬라와 테슬라 레버리지 이 두 종목을 합치면 나머지 1위부터 7위까지 나머지 5종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순매수가 들어갔을 만큼 현재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또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양자 컴퓨팅 기업에서는 이 리게티 컴퓨팅이 이번 순위권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다시 아이온큐가 이렇게 순위권에 랭크되면서 그동안 반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아이온큐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고요. 또 지난주에 이어서 템퍼스 AI 역시도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순매수 순위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슈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찰스 슈왑의 배당 성장주 ETF 역시도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6위에 랭크되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배당에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네. 이제 찰스 슈왑의 이제 배당주 ETF까지 요새는 이제 약간 두 개를 걸쳐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. 이번에 13F 발표된 공시들을 좀 보니까 이제 제약주 중에 AI 묻은 약간 그런 것들이 잘 나갑니다. 역시 우리 낸시 펠로시 전 의장님의 힘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템퍼스 AI 말고도 리커전이 굉장히 또 요새 뜨는 것 같은데 템퍼스와 리커전 어떤 것이 만약에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면 혹은 비중을 나눠서 가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? 그래도 여전히 이제 템퍼스 AI가 조금 더 이제 AI만 가지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요. 특히나 이제 리커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기업 사이즈가 특히 조금 더 많이 작다 보니까 결국에 템퍼스 AI가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조금 더 확고한 경쟁력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캐시우드 역시도 이번에 이 전반적인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AI가 새롭게 이제 2025년도에 거대한 이런 효과, 좀 거대한 시장을 좀 이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물론 여전히 아직까지 리커전, 파마시티컬스와 템퍼스 AI 모두 분명히 좀 유의미한 어떠한 이익을, 그러니까 EPS적인 흑자를 내기에는 좀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들 중에서 살펴보신다면 그래도 템퍼스 AI가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한 번쯤 이제 날 잡아서 뭔가 그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 AI가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또 한번 몰아서 체크하는 것도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. 다음에 한번 요청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2월 중순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을 맞이하러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. 그 말 뜻은 한 달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. 그런데 그 와중에 2월이 이제 한 해 중에 이제 증시에는 좀 굉장히 위크니스가 많이 오는 그런 달이다. 다만 이제 저번 주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지만 그만큼 좀 위험한 달이다.
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지금 현재 이제 왼쪽에 있는 주가표를 보면 월 단위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였던 달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, 물론 1년 전체로 본다면 이제 9월이 가장 좀 실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. 하지만 상반기 중에서 또 가장 안 좋은 달 중에 하나가 바로 2월인데요. 특히 이제 2월이 더더욱 많이 비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기본적으로 이제 연말 그리고 1월까지 주가가 긍정적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평균적으로 주가가 좋기 때문에 이 2월의 하락폭이 조금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좀 많이 좀 뼈아픈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2월 중에서도 일단 상반기가 상순은 좀 좋은 편인데 2월에서도 이제 하순으로 갈수록 통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투자하실 때 이 부분까지 함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하순에 안 좋다라는 게 지금 하순으로 가는 중 아니겠습니까? 오늘 18일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? 원래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이제 대비는 어떤 분들은 정말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인버스 포지션을 잡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. 또 최근 들어서 이제 UBS나 이번에 골드만삭스 역시도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다시 한번 내놓았는데 올해 금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그 작년부터 이끌어왔던 그 금이 오르게 되는 그 이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는 측면에서 금이나 기타 이제 증권 외에도 다른 자산들도 함께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만 오늘 이제 KRX는 한국 같은 경우 워낙 금값이 좀 국제 가격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KRX의 금 가격은 좀 하락을 했는데요. 이제 한국과 좀 미국의 금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투자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